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침반 부동산 TV 박수기입니다. 오늘은 이건 모르면 계약 무효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진행을 할 때 소유주가 여러 명일 때 계약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오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계약 종류가 매매인지 임대차 계약인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고요. 매매와 임대차에 따라서 동의 비율이 달라진다는 거, 계약 진행 방법에 따라서 그 계약이 유효할 수가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의 효력과 책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부동산 행위의 법적 분류에 대해서 매매일 때하고 임대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매매는 처분 행위에 들어갑니다. 임대차 계약은 관리 행위에 들어갑니다. 매매부터 짚어드릴게요. 매매 계약일 때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서명, 날인이 되어야만이 그 계약이 유효한 계약입니다. 소수 지분자의 한 명이라도 누락이 되는 경우에는 그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치명적이죠. 임대차 계약은요, 관리 행위에 들어갑니다. 관리 행위는,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유주 가반수가 아니에요. 지분 가반수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만이 그 계약은 유효한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소수 지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세보증금 돌려주세요 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매매계약은요, 처분행위라 그랬죠. 그래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부부 명의가 되어 있을 때 한 분이 못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못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위임장으로 매매계약서 매도인 칸에는 대리인 계약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단 한 명의 소유자라도 누락이 되면은 그 부동산은 무효계약이라 그랬죠.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얼마죠?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임대차 계약은 관리행위라 그랬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원수가 아닙니다. 지분의 가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분의 50%라는 거는 가반수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0%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원수가 아니고 지분이라는 거 50%가 넘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프로에 대한 개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절반을 초과한다는 의미입니다. 10%는 딱 절반이기 때문에 가반수가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이 설명을 듣게 된다 그러면 이해 못하실 분 안 계실 거예요. 소유자가 2명이에요. 지분을 반반으로 갖고 있어요. 50 또는 2분의 1, 2분의 1 이런 경우에 제가 앞에서 가반수의 의미를 설명드렸죠. 이 경우에는 50% 초과가 안 되잖아요. 반드시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고 두 사람 모두 서명 나일인이 되어야만이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겁니다. 두 분 다 서명 날인 되어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두 번째 사례 말씀드릴게요. 한 분은 지분 60%, 또 한 분은 40%예요. 60%의 지분을 가진 한 분과 단독 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반수 요건 충족되었죠.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지분 비율입니다. 판례로 한번 볼게요. 판례로 봐도 똑같습니다. 가반수 지분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서명하지 않은 소수 지분자에게도 완벽하게 유효합니다. 여기에서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소수 지분권자가 임차인한테 불법 점유 이유로 비워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지분 가반수 넘은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계약 효력과 보증금 반환 책임은 별도라는 건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계약의 효력과 보증금 반환 책임은 별도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분 50% 이상이면은 합법한 계약이죠. 소수 지분권자가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다는 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우리가 알아놔야 됩니다. 우리가 주택이든 상가든 공장이든 간에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소수 지분권자에게는 보증금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어쩌면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나중에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해지를 하거나 갱신 거절할 때도 동일하게 지분 과반수가 필요하다는 것. 특히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문서상의 어떠한 절차를 밟을 때도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의 서명이 기재되어야만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계약을 진행을 할 때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부 공동의 명의가 되어 있을 때는 한 사람이 계약을 진행해도 유효하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꿈 깨십시오. 부부 공동 명의라 하더라도요. 부동산 거래를 진행을 할 때는 대리권 추정을 맹신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동의를 받고 직접 서명 난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한 분이 참석을 못하게 되면은 대리인 계약으로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부동산 전문가인 제가 정확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계약 후 법리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소유 전원 서명 날인 방법으로 계약을 진행하라고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분명히 하고 난 이후에 분쟁에 말릴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은 이렇건 저렇건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계약을 진행할 때 매매든 임대차 계약이든 소유자 전원 서명 및 날인 방법으로 진행하십시오 라고 저는 감히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으시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핵심 내용만 가지고 제가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나침반 부동산TV 박수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